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IT 트렌드 6가지 키워드 읽기라고 하는 주제로 6번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렸었고,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벌써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트렌드는 별거 아닙니다. 먼저 알고 나중 알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먼저 알았던 것들이 있고 주변에도 트렌드하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의 차이는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서 먼저 아느냐 아니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먼저 알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느냐,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만큼 기회를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이 부분이 점점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트렌드를 준비하셔서 올해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IT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일상 IT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IT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매일매일 IT 정보를 접하시면서 내 거로 만드셔야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키워드에 대한 리뷰를 좀 보도록 하고요. 2024 어떻게 연결이 될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표적인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바로 MAN, ma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했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살펴볼 거고 여기 서브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다시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AN은 메타버스, AI 트랜스포메이션, 그 뉴스페이스 산업의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세 개의 키워드는 OTT, 핀테크, 그리고 전기차 이 세 개를 가볍게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작 메타버스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2023년도에서 4년도로 넘어가면서 저는 메타버스를 많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리턴 투 메타버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남겼습니다. 제 강의나 책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할 때 메타버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기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될 것 같지 않은 산업도 너무 많이 돈이 투자가 되고 기대감이 몰려가게 됐는데 진행이 안 됐었죠. 이래서 메타버스 별거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트렌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했었죠. 계속해서 성장이 오고 있었었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한번 필요한 것들인데 기존에 2년 전에는 코로나가 그 계기가 잠깐 됐었고요. 지금은 그때부터 숙성했던 산업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년에 다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살짝 발을 담그기 시작하게 될 것이냐? 급변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살짝 발을 담그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됐었죠. 메타퀘스트 3가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과 퀄컴이 동맹을 맺었어요. MS가 지위를 맺기 시작했죠. 내년에 비전 프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애플의 비전 프로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 글래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헤드셋이 나왔고 아무리 좋게 봐도 야, 과연 이거를 내가 머리에 쓰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만드는 장비가 나왔어요. 비전 프로.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난 이걸 꼭 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구매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한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대단할 거는 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대단할 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기존에 나왔었던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현실 세계를 투과를 해서 뭔가 컬러풀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는 메타에서 진행이 됐었던 것들이고요. 핸드 트래킹이라고 하죠. 손동작만으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많이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었는데 이게 새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이유는 애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의 아이폰, 맥북 이런 시리즈를 꾹 쓰셨던 분들 보시게 되면 기존과 비슷하지만은 뭔가 좀 매끄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바로 이 매끄러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애플에서 비전 프로 2027년도 출시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건 이제 더 높은 RGB 올레도스가 적용이 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든지 비전 프로가 발표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은 원래 3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예상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도
2024년도 1월 달부터 오픈이 될 것 같고 2월 달부터는 출하를 시작한다. 한마디로 배송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물론 한국까지 배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내놓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50만 대 정도 그 목표로 양산한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나오게 되면은 스타벅스라든지 다른 곳에서 얘를 쓰고서 일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비싸죠. 450만 원 이상이고 거의 500만 원 육박하기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투자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했었던 경험을 바꾸는 용도라면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개인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애플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빠르고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은 바뀌게 되는 것들을 애플이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비전 프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놀라울 정도이긴 합니다. 우선 SDK가 공개가 됐죠.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우리가 판매할 거야. 이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너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걸까?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큼 괜찮은 앱들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터져 나온 게 있죠. 바로 메타의 메타퀘스트 3입니다. 메타퀘스트 3, 메타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VR기가 몇 대 있기는 하지만 메타고라고 했었죠, 옛날에 오큘러스 고.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고 그 가격 면에서는요.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구매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었었는데 아주 합리적인 제품으로 메타퀘스트 3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게 느껴진 거는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비전 프로의 금액 때문이에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 거의 400만, 500만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 메타퀘스트 3가 얼마에 나왔느냐? 69만 원에 나왔습니다. 70만 원 언더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가볍고 컨트롤러도 좋아졌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핸드 트래킹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느냐? 현실 세계하고 연결해서 컬러풀하게 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인데 현실 세계는 구멍이 없는 것들을 구멍을 내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랬었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69만 원짜리 기계가 줬는데 400만 원짜리 기계를 쓰게 되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 약간은 좀 미리 맛보기를 메타퀘스트를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뛰어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 비전 프로하고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메타퀘스트 MS 오피스 무료 이용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밌는 것들 즐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에서 가장 먼저 뽑히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오피스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오피스를 쓸 수 있다? 공간 컴퓨팅이 되는 거죠. 얘만 가지고 다니면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엄청 완벽하진 않아요. 얘를 쓰고 나서 우리가 출장을 가가지고 엑셀을 막 띄워놓고서 열심히 일을 한다?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마우스도 있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불편한 게 많이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내년에 올 세상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경험이 아니라 근사한 경험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밑에 있는 기사 보시게 되면은 VR로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뭘 할 거냐? 엑스박스라든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것들을 얘만 뒤집어 쓰고서라도 컨트롤러만 있다라면 연결하고 나서 당신만의 게임 공간을 만들어라. 이거는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아직까지 속도가 못 따라오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완벽하게 구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비전 프로. 여파를 세 가지 미쳤어요. 첫 번째, 방금 전에 금액 비교를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에 대한 금액 자체를 올려버린 겁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짜리 이상의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회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근데 애플이 그 벽을 깼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로 깨긴 했었는데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이번에 애플이에요. 깨고 나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우리도 비싼 거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싼 거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 게 들어가게 돼요. 고급 기술을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뛰어나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고 모든 기능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의 가격도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VR 시장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바로 메타 시장에 불씨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 다른 라이벌 회사들 만들어야죠. 그 시간이 거의 한 1년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 여파가 미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에서 XR 헤드셋 개발 연기, 전면 재검토.
나오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로 밀렸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를 보고 나니까 더 비슷한 제품, 더 좋은 제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잘 구동이 될 수 있는 심리스한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7월부터 계속 나왔던 소식은요, 2024년도 중반에 삼성전자가 디자인과 사양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나올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동맹이에요. 삼성하고요, 구글하고 퀄컴이 XR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내년에 3만 대를 출격하겠다는 소식부터 나왔어요. 셋이 힘을 합쳤으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꽤 많이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먼저 내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네요. 자, 좀 더 보면은 그 8월 달에는요, 시제품이 유출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1000에서 2000달러를 예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은 요 정도까지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애플만큼 한꺼번에 올라갈 거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자, 이 시장에 피코가 또 뛰어들었죠. 피코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만들고 메타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의 시장을 갉아먹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긴 합니다. 근데 피코 같은 경우에도 비전 프로의 대항만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요즘 얻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하나 더 등장했죠. 메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메타에서 갑자기 이런 디바이스를 하나 선보였습니다. 이건 아직 시제품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컨셉에 가깝기는 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도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앞으로 5년 내에 메타버스의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이 시장은 지켜보죠. 자, 이제 내년에 저희 주목할 거는 세 가지 형태라고 제가 좀 구분 짓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XR 글래스, MR 글래스, AR 글래스 나오고 있기는 한데 세 가지 정도 굳어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최상에 있는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하이엔드 제품이 나오고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VR 기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만고만한 제품들 있죠. 우리가 보통 만 원짜리라든지 10만 원대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먼저 팔리고 나서 시장을 형성을 해야지 나머지가 들어가게 될 테니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요. 중국 기업 오포의 에어글래스입니다. 에어글래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경 옆에 부착하는 형태로 나와서 약간 망신을 당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판매량을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MWC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제가 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에어글래스 2가 나왔었고 뿔테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나와서 가볍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가 주는 것들은 컬러풀한 건 아니에요. 녹색의 데이터만 보여주게 되는데 딱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들. 그래서 보조 글래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형태도 많이 팔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삼성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원래 살짝 있긴 했었죠. 구글이 좀 밀리긴 했었는데 이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간단한 번역 기능들, 현실 세계에다 캘린더를 도와주는 기능들, 언제나 가볍게 쓰고 다닐 수 있는 것들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맨 밑에 제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 왼쪽 거는 그 릴루미노 글래스라 그래갖고 삼성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것들이 2020년 초에 시제품이 나와서 필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명확해요. 이게 단순한 제품이 정말 좋은데 명확합니다. 시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착용 전 시각이 오른쪽과 같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좀 번져 보이는데 릴루미노 글래스를 쓰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시각 회복이 된다 그러죠.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서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해서 내년에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왼쪽에 있는 제품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던 엑스리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엑스리얼 글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글라스 형태로 만들었죠. 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중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경을 썼을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를 투과해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선명하고 이 제품은 다양한 AR 기능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빔 프로젝터 대용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만 쓰게 되면 나만의 공간이 펼쳐지고 현실 세계 위에다가 영상이 덮어져서 보이게 되는데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내년에 또 다른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니 저는 이쪽 시장이 이 세 개의 글래스로 성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좀 많긴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메타버스의 시장이 하나 또 열리고 있고 저희가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저희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새로운 시장을 열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요, 콘텐츠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VR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생성형 AI가 결합되게 되는 것들. 언제나 안경을 썼을 때 가상의 비서하고 대화를 하면서 눈앞에 원하는 정보들을 탁탁 꽂아서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2월, 3월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별거 없었다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비싼데 많이 안 팔렸다. 일부 얼리 어댑터들이다. 이러다가 4월, 5월 되기 시작하면은요, 뭔가 유용한 디바이스들, 그 유용한 컨텐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내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제품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수준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문으로 2024 IT 트렌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리턴 메타버스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A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활동도로 인공지능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어떻게 바꿔놨었는지 2023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2024년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였습니다.